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 두 여성 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후 6시간 만에 한 여성이 갑자기 숨졌습니다. 이 숨진 여성은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에게 등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네, 그런데 이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. 김기현 기자 나와 있는데요. 네. 이 사망 원인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가 보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여성은 복부에 대동맥이 파열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문제는 어떤 이유로 복부에 대동맥이 파열된 거냐는 건데요. 부검 과정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여성이 작은 충격이나 움직임에도 혈관이 파열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질환 때문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건데요. 사건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. 사건은 지난 6월 18일 새벽 서울의 이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. 이웃인 43살 김모 씨와 45살 박모 씨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 건데요. 다툼은 사소한 이유로 시작됐다고 합니다. 자전거 차면서 이제 가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쫓아나갔죠. 왜 가만히 있는 자전거를 왜 차고 가냐고. 그래 안 찼다 그러면서 막. 두 사람 사이엔 한동안 고성이 오갔습니다. 소리를 들은 다른 이웃이 나와 말리면서 싸움은 겨우 진정됐다. 옆집에 아저씨가 나와서 이제 밤에 좀 조용하자고 그러면서 일단락 됐습니다. 그렇게 끝나는 듯 했던 사건. 그런데 이날 오전 8시쯤 박 씨가 김 씨를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김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박 씨는 급기야 김 씨의 등을 깨물어 다치게 했습니다. 등 쪽에 3cm 가량 그 이빨 자국까지 완전히 홍을 파해버렸으니까 물리코, 멍들고. 김 씨는 다른 이웃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나한테 오거든. 그래서 사진만 찍어달라고. 그러다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하는데요. 김 씨는 오전 8시 반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에도 붙어보려 했었다고. 바로 또 내려와가지고 119 불러가지고. 그리고 김 씨는 그날 오후 2시가 다 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. 병원으로 일단 이제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뭐 CPR 시술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김 씨의 남편은 박 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9월 초 박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경찰에 해보세요. 폭행의 정도가 사망에 이를 만큼 심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. 검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는데요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숨진 김 씨가 희귀 질환인 혈관형 에러스 달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는 것. 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동맥이나 장이 파열되는 건데요. 그런데 김 씨는 복부에 대동맥 파열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밝혀졌습니다.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면서 동반된 복통이 있다.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배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혈관형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으로 인한 동맥이나 장 파열은 작은 충격이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혈관이 굉장히 취약하죠. 좀 밀쳐가지고 어디 부딪혀가지고 몸 안에 충격이 가해서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. 혈관이 터져 사망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. 그렇다면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사건 당시에 당한 폭행으로 봐야 할까요? 아니면 앓고 있던 희귀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? 전문의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. 등 물렸는데 배 쪽에 있는 동맥이 파열될 가능성은 없죠. 되게 애매한 건데 이게 혈압이 높거나 이러면 저절로 터질 수가 있어요.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.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격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부딪히고 뭐 싸우고 이런 게 있었겠죠.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.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박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하지만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만 적용했습니다. 폭행까지만 책임을 묻고 사망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.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.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도 상해죄만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. 상해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
피의자도 인정을 하고요.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하지만 김 씨의 유족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김 씨가 운동을 좋아하며 평소 무척이나 건강했다고 말합니다. 병원에 가는 거나 봤나 이래기네. 어디가 아프다 소리 하더나. 어디요? 어디가 아프다 소리 안 했어. 그게 말이 됩니까? 문 들으시면 안 죽었다 이제. 일로 중학생 딸은 엄마를 잃게 됐습니다. 가족은 그저 허망할 따름인데요. 박 씨는 사건 발생 며칠 뒤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건 당일날 저녁에 오니까 없었고요.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이사했다 그런 그 소리를 들었는데. 와보지도 안 하고 미안하다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. 검찰이 박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한 이유는 뭘까요?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죽을 거라는 건 우리가 예견할 수 있나 예견 가능성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아무리 생각 못 해줬어요. 그래서 이런 가운데 법원은 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검찰은 조만간 상해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